매일경제신문 9월 2일부터 3일 목요일까지 1주차 주간 소식 2부 하겠습니다. 요즘 소식이 너무 많아서 저도 모르게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중일전쟁 책을 읽고요. 한 독재자가요. 성 밖의 수많은 민중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보다 자기 손톱에 박힌 가시가 더 가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돈 버는 건 없고 돈 쓰는 건 되게 잘해요. 한번 볼게요. 이거 다 우리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 복지, 고용. 그래서 올해보다 무려 19.4조 증가에 200조 원 이상 쓰고요. 내년 전체 예산의 36% 정도 육박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자 늘어 15조로 특고품은 실업급여는 11.3조. 고연지원금 1딱 1.2조로 편성했는데요. 이거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는 눈덩이 증가로 재정 부담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45만 명 고용유지 지원금 편성으로요. 8조. 노인 일자리 80만 개 위에 1조 3천억 원인데요. 대부분 폐지줍기예요. 한 달에 한 27만 원 정도 받는 일자리만 편성했습니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 및 실업급여 예산 급등으로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올해 13조 원에서 내년에 15조 증가했고요. 기초생활보장 예산도요. 올해 약 14조에서 내년에는 이제 15조로 증가해요. 고용안전망에 쓰이는 예산은 올해 16조 5천억 원에서요. 20조 원으로 늘어나며 이 중 가장 큰 비중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우리가 뭘로 돈을 주나요? 국방 예산은요 5.5% 늘어 약 53조 원. 그리고 병장 봉급은 60만 원으로 오르고요. 이발비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예산은요 문정부 들어서 3년 연속 1조 원대 유지 중이고요. 그린 뉴딜 등 경제 활력에 92조 투자하는데 대부분 환경 및 에너지 분야고요. 데이터 및 AI 등은 3조 원에 그쳤습니다. 뭐 4차 혁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4차 혁명은 별로 돈 쓰지 않았네요. 단순히 재정만 쏟아붓고 내실이 없는 경기 부양책이며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합리적 조언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신문에 써 있습니다. 메뉴판 바꾸는데 3억 쓴대요. 엉터리 외국어 메뉴판 없애기 위해 내년 3억 원 예산 투입. 또 하나 더 있어요. 원하는 지역에서요. 시골 지역이죠. 6개월간 기농 체험자는요. 월 30만원 지급합니다. 6개월간 시골 가서 쉬고 싶으신 분은 월 30만원 받고 기농 체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찰에 신고할 때는요. URL 클릭 한 번이면 신고 가능하고요. 공공마스크, 담배, 그리고 공항에서 이제 면세점 이용 시요. 주민등록증은 필요가 없고요.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깎아주는 세금이 57조예요. 볼게요. 늘어나는 국세 감면율이요. 내년 비과세 및 세액 감액 그리고 세액 및 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5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즉 국세 감면율은 2019년 이후 3년째 법정 한도를 초과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금융위기 이후 2008년, 2009년도 이런 적이 없대요. 2022년 나라 빚이 1070조 원이에요.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 하향 경고음이 켜질 듯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다 쓰고 갈 것 같네요. 그리고 빚을 어마어마하게 불려놓고요. 1인당 2천만 원씩 빚지는 셈이고요. 현 정부 들어 증가 속도가 빨라져 2022년에 1070조 원 빚이고요. 2024년에 GDP 대비 60% 육박, 즉 미래 세대가 다 부담해야 되는데요. 이거 현재 어르신들이 다 부담하셔야죠. 그리고 현 정부 지지하는 분들은 더 많이 부담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선택엔 또 책임이 따르고요. 늘어난 예산 상당액이요. 고정 지출 복지 및 고용 등에 몰려 있고요. 올해 4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되면 나라빚 관리 마지노선 포기한 꼴이 됩니다. 포기한 꼴이네요. 여기 또 더 어마어마한 얘기죠. 2045년은 더 끔찍해요. 2045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99%.
뭐 계속 늘어나는 거죠. 돈 버는 게 없으니까 나라가. 인구 줄어들고 성장률 축소로 현 추세 유지된 나라빚 급증. 25년 뒤에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00% 육박할 것으로 전망.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오죠. 1인당 빚은 현재 1,600만 원에서 2045년 때는요 1억 2천만 원으로 7배 증가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예산 지출을 막는 정책을요 2025년으로 암시했을 뿐 구체적 논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4년, 2025년에 확실히 망할 것 같은데요, 이게 빚으로. 두렵습니다, 이런 거 보면. 카카오 게임즈 공모에 59조 원 몰렸어요. 이게 신기록이죠. 공모주 청약에 역대 최대인 58조 원이 넘는 청약 증거금이 몰렸고요. 청약 경쟁률은 1542대 1까지 치솟으면서 개인에게 돌아오는 물량은 근데 극히 미미합니다. 한 주를 받기 위해서는요 최소 1,800만 원 넣어야 돼요. 이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 마땅한 투자 대안이 사라지면서 과거와 달리 단기의 자금이 집중된 결과라고 합니다. 공모주 B2까지. 그래서 8월 신용대출이요 4조 급등했어요. 국내 5대 은행 신용대출이요 한 달 동안 약 4조 증가했고요. 지난 3개월간 10조 원 정도 증가한 거예요. 이에 신용대출로 빠져나간 자금이요 부동산, 주식시장 등으로 흘러들어가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야기할 거라고 봐요. 그 시기가 언제냐? 예치금 다 빨아먹을 때까지는 좀 기한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저금리로 인해 풍부해진 유동성이 주식시장 상승세를 이끌면서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B2가 증가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저 빚으로 주식 투자한 사람은 빚으로 갑니다. 빚의 속도로. 근데 미국도 똑같아요. 전 세계가 제가 보기에는 투기판인 것 같아요. 지난 8월 9.6% 상승했고요. 20년 만에 최고치래요. 그리고 최근 5년간 35% 상승. 중앙은행이요. 물가 상승 억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계속해서 달러를 풀겠다고 선언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리는 것 같아요. 미국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아빠 개미 군단이래요. 뭐 또 엄마 아빠가 도와주나 봐요. 강력한 매수세 등이 미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비중이 20% 차지한대요. 근데 그러나 실물 경제와 괴리된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순식간에 폭락할 수 있어요. 개미들의 유동성이 떠받치고 있죠. 코스피를. 근데 그 예탁금이 얼마냐? 54조예요. 제가 보기에는 54조 다 빨아먹을 때까지는 이거 유지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그 현재 선을요. 하여튼 54조로 돌파해 사상 최대치이며 올 들어 20조 넘는 주식 직접 투자 수요가 증시로 흘러들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증시를 바친 개인 투자자들을 의식해 공매도를 금지를 내년 3월까지 연장으로 외국인 매도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근데요, 지난달 수출이요, 마이너스 9.9%예요. 수출을 해야지 돈을 벌잖아요. 달러가 들어오고. 그래야지 주식이 올라가는 건데, 큰 틀에서 보면. 아무튼 보겠습니다. 한은이요, 2분기 마이너스 3.2% 역성장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강은 마이너스 19.7%, 자동차는 마이너스 12.8% 기록했습니다. 배당주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한 올해만 2조 원 유출이요. 그래서 배당주 펀드는 올 들어 2조 원 규모 투자금이 빠졌고요. 코로나 여파로 배당 삭감 발표와 그리고 증시에서 성장주 독주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합니다.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지는 것 같아요. 자, 베일벗은 부동산 빅브러더 이게 출범했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요. 요게 이제 좀 축소된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산하기구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금융 및 과세를 바탕으로 정부가 개인 거래인 부동산 거래를 일일이 이제 간섭하고 단속하며 이제 시장 거래 자체 위축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정부의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LH 한전 공기업이요. 적자만 3조래요. 적자만.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39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3조 원에 달하는 적자. 세금 정말 잘 쓰고 적자도 잘 내네요. 부채도 많이 쌓아놓고요. 부채는 500조 원 돌파하고요. 부채 비율이 170% 이상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부채는요, 올해 132조 3천억 원에서요, 2024년에는요, 180조 4천억으로 늘어날 듯 합니다. 2024년 기억하셔야 돼요. 2024년이. 이때 터질 것 같아요. 빚으로요. 한국전력공사 부채 비율도 올해 117.2%에서 2024년에는 이제 153.9%로 올라가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 비율도 올해 80.6%에서 2024년에는 116.1% 오른대요. 이어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업도 부채 비율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 전에 공기업들 다 쓸데없는 공기업 다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거 정책을 보니까 코미디를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이유를 알겠어요. 볼게요. 하나씩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면요. 기존 정책은요. 주택 구매는 실거주자가 목적이야 하면 투기성 갭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팔려면요. 갭투자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보유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높여 다주택 처분을 유도한 거였죠. 근데 최근 추가된 정책은요. 다주택자가 처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6월 23일부터 1년간 서울 대치 삼성 청담 잠실동 일대는 주택 매매시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못 팔아요. 세금 폭탄인 거죠. 그리고 공공재건축 활성화. 이게 보면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된 정책은 도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을 추진 확대하는 게 무슨 소리죠?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LH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세입자가 거부하면 5% 내에서 못 올리는데요. 원래. 근데 LH는 괜찮아요. 올려도 돼요. LH는요. LH 임대주택은요. 임대차 3법과 관련이 없대요. 그래서 임차인이 증액을 거절하면요. 재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퇴실 조치한다고 합니다. 20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1000명 대상으로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호감도가 높고 일자리 안정성이 가장 큰 이유로 선호한다고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대기업 들어가려면. 그리고 중소기업을 부정적 보는 이유는요. 임금 복리후생 격차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년 국가공무원은 16,000명 늘려요. 제가 뭐 일일이 숫자는 안 세봤고요. 대충 늘어난 수를 보니까 중앙부처가 가장 많이 늘고요. 그 다음에 국군, 그 다음에 지구대 및 파출소가 늘어납니다. 초중 등 교사는요 229명 감축해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국이 먹잇감이 됐어요. 해커예요. 그래서 한국은 해커들의 주요 공격 대상 중 하나인 국가가 됐고요. 북한의 해커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주 북한이 공격을 하나 봐요. 한국에. 이거는 기업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의.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일자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이 217개래요. 이 법안을 낸 거죠. 이게 뭐냐 보니까 대충 볼게요. 복합 쇼핑몰,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등 이제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월 2회 의무 휴업 대상이 돼요. 마트처럼. 그리고 대기업 재무성과를요. 중소기업과 공유해야 되고요.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해야 되고요.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급해야 돼요. 공공기관 이사 등의 근로자 대표가 참여해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고요. 저는 노조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그리고 이런 법안을 낸 사람들은요. 돈을 벌어서 누굴 돈을 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마존이 드론 배송을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무게가 약 5파운드, 2.3kg 이하인 소포만 배송을 하는데 왕복 15마일 이내 거리에서 운항 가능하도록 드론 개발 중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제 배달하시는 택배업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사라지겠네요. 이게 현실화가 되면요.
인도 2분기가 마이너스 23.9%예요. 뭐 인도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인도 2분기 국내 총생산이 23.9% 폭락. 그리고 실직자가 1.4억 명. 1.4억 명이에요. 인도 확진자 수는요, 하루에 8만 명 육박하고요. 현재 368만 7,939명으로요. 세계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그 군사력 현황을요, 공개했어요. 그래서 중국 압박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볼게요. 중국 군사력 현황을요. 핵탄두가 현재 200개인데요. 10년 정도 안에는 최소 2배, 그래서 400기 정도 될 것 같고요. 대륙간 탄도는 100기에서 10년 내 200기. 러시아가 근데 이제 보니까 4,300기, 미국이 3,800기네요. 해군 함정은 350척인데 미국은 293척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요즘에는 무기 수가 아니고 무기의 질이겠죠. 그리고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 순항 미사일은 1250기. 국방 예산은 2천억 원 달러 이상입니다. 미 국방부 장관인 폼페이오는요, 미국 내 공작원을 모두 폐쇄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코로나 진단 키트가 거품이 조장된 사례가 적발됐어요. 그래서 6월 수출량 2달 새 반토막 났고요. 한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K방역 중에 하나가 진단 키트인데 이게 다 사기가 좀 들어갔네요. 거품 조장 사례를 볼게요. 진단 키트가 많이 팔린다며 부풀려 광고를 했고요. 치료제 개발 의지 없으면서도 홍보했어요. 그 계약 협의 중 개발 예정, 공급 계획 발표. 증권사 리포터 등 실적 기대 과하게 높여 사기쳤습니다. 이게 조두순이 100이 되면 출소하죠. 전자팔찌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전자팔찌를 착용하고도 재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는 83건으로 상승했고요. 관찰자가 230명밖에 없고요. 230명이 3,000명을 감독해야 돼요. 그래서 인력난으로 재범 방지를 대처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성범죄들을 왜 출소시켜요? 그냥 깜빵에 둬야죠. 저는 성범죄 관련돼서 처벌이 한 5배 아니 10배 이상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과 여성이 불안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